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이달 초 동해시 묵호항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8개 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원인은 전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복잡한 배선 탓에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전기 불꽃을 감지해 화재를 막아주는 아크 차단기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포 앞 차양막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은 순식간에 인접한 점포들로 옮겨붙어 모두 8개 동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발화 지점과 당시 정황을 볼 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잠자는데 막 터지는 소리 나는 거 총소리. 한 7, 8번 나더라고. 최초 목격자인 상인들이 재빨리 차단기를 내렸지만 불길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차단기는 과부하 상태에서 전기를 끊어 감전을 막는 기능만 있을 뿐 전선 주위에서 튀는 전기 불꽃, 즉 아크를 감지해 차단하지 못합니다. 자기네는 이제 안에 전기를 다 내렸는데 밖에서 이미 불이 난 거야. 낡은 콘센트나 전선 연결 부위에서 튀는 불꽃은 순식간에 대형 화재의 도화선이 됩니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된 전통시장은 노후한 전기선 문제로 인한 아크 발생으로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상인들은 지자체 차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타락타락 붙어가지고 좀 불나고 화재되면 큰 사고 나죠. 전선 다시 한번 원선 노화가 됐으니까 선이 새 걸로 싹 다시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부 역시 감전사고 예방과 전기 화재 대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크 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신규 물류 창고와 일정 규모의 전통시장 분기 회로 정도입니다. 아크 차단기 가격이 누전 차단기의 10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있긴 하지만 전체 예산이 100억 원에 불과해 보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 도내에서 아크 차단기가 설치된 전통시장은 10곳도 되지 않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가 약 9천 건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83%가 전기 스파크로 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기 아크 차단기를 시급하게 도입해서 아마 이런 도민들의 어떤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해야 될.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화재 예방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비교적 상황이 괜찮았던 강원 지역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매개충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인접 지역에서 피해가 확산되면서 방제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중턱 곳곳에 붉게 말라 죽은 소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들입니다.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매개충 솔수염 하늘소를 통해 다른 나무로 옮겨갑니다. 한 번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 결국 나무를 말라 죽게 합니다. 원주에서 확인된 감염목은 지난 2022년 409그루, 2023년 835그루로 2배 넘게 증가했고 2024년에는 1000그루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는 1535그루, 올해는 벌써 1800그루를 넘어섰는데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도 올해 확인된 감염목만 춘천과 강릉 등 11개 시군에서 3만 9천여 그루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들어 재선충병 피해가 커진 건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온 현상으로 솔수염 하늘소 등 매개충의 활동 기간이 증가하고 있고 고온 건조한 환경에 따라서 소나무 생육 여건 악화로 재선충병 피해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경기도 양평 등 인접 지역에서
매개충이 날아들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방제해야 할 나무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원주 전역의 제선충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2명뿐입니다. 지난 2023년 불온면 정산리 이후 신규 발생 지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기존 발생 권역 안에서 감염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방제 역량을 이미 넘어섰다는 게 중론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빈집들 큰 골칫거리인데요. 그런데 최근 춘천시가 이 빈집들을 허물고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주민과 토지주 모두 반응이 좋은데 문제는 정비 속도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된 춘천 신부급의 한 도로변. 불과 얼마 전까지 인적이 끊긴 낡은 폐가가 있던 자리입니다. 춘천시가 빈집을 철거한 뒤 골목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공간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 특히 또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사실 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폐가가 있던 자리. 이곳은 주민들을 위한 텃밭으로 변신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새 단장한 빈집은 모두 63개 동에 이릅니다. 춘천시가 최대 3천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대신 소유주는 5년 동안 땅을 공공공간으로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임차로 5년간 임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후에는 토지주가 그 토지를 매각을 하든 아니면 그 부지에 다시 건축 행위를 하든 자유롭게 좀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정비 속도입니다. 지난해 춘천의 빈집은 750여 개 동으로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한 해 정비되는 빈집은 평균 15개 동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주가 많고 복잡한 재산권 문제나 철거 이후 세금 부담 등의 이유로 철거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기차역 바로 옆에 있는 골목인데요. 곳곳에 빈집들이 보이고 집 안에는 숲풀만 무성합니다. 정부는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지난해부터 빈집에라는 전용 플랫폼까지 만들었지만 현재 등록된 춘천 지역 매물은 단 3건뿐.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는 이행 강제금을 늘려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권성동 전 국회의원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법무부의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하고 이번 주 안에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됩니다. 강릉에서 5선을 지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영월군이 지역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산림 목재 클러스터는 영월의 8개리의 제재소와 관리동, 창고동 등을 조성해 지역 내 목재 자원의 가공과 유통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모두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올해 50억 원의 시작으로 2032년까지 900억 원의 용문 홍천 철도 건설 기금을 적립합니다. 또 강원도, 경기도, 양평군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노선과 지방비 분담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용문 홍천 광역철도는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까지 34.2km의 단선 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1조 995억 원 가운데 강원도와 경기도, 홍천군과 양평군이 각 825억 원씩 재정을 분담합니다.
춘천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초점을 맞춰 청년 정책을 재편합니다. 특히 청년 정책 추진단과 청년 미래 보좌역을 중심으로 정책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성장 도전, 정착 연결 지속을 5대 전략으로 AI 산업 일자리와 청년 월세 등 청년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춘천은 19세에서 45세 청년이 전체 인구의 33%에 이르지만 졸업과 취업 시기인 20대 인구 유출이 이어져 청년 정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22억 원을 확보해서 벼 가공시설과 건조 저장시설 현대화, 개보수 작업을 추진하며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 대표 브랜드인 어사진미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횡성쌀 어사진미는 2년 연속 10대 쌀 브랜드로 선정됐고 어제 쌀의 날을 맞아 자축연을 개최했습니다. 속초시가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도시 재생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상도문 돌담마을에 19억 원을 투입해 500년의 역사를 지닌 돌담과 전통 경관을 살리고 보행 안전 환경을 개선해 관광 매력도를 높이는 골목길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호동 아바이마을은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실향민 마을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알리는 국토교통부 지역 특화 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합니다. 또 영랑동 장사 새마을은 2018년까지 90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주택 수리와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동해시에 접수된 정보 공개 청구를 분석했더니 환경과 위생 분야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1,785건으로 환경 위생이 210건, 보건, 복지, 교육 130건, 교통, 도로 116건 순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주요 관심 키워드로는 토양 오염, 보건 지소, 장애인 주차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육군 3광역수사단이 지난 14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폭행치사 혐의로 15사단 소속 중사를 육군 검찰단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중사는 지난 3월 철원 지역 부대에서 체력 단련 시간에 같은 부대 소속 상병에게 강제로 팔굽혀 펴기를 시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